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신율이고요. 자,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의도 정면 승부죠. 오늘도 여의도 정면 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아까 그 국회 본회의장에 계셨죠? 네네네. 저는 그거 이 유튜브로 사실 보는데. 네네. 아니, 이렇게 표결에서 발표까지 오래 걸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예.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방송 직전에 발표가 돼가지고 네네. 2표 차이가 아니라 1표 차이로 찬반이 갈렸어요. 찬성 139, 반대 네. 138인데. 자. 네네. 이 부분을 일단은 예상하셨습니까? 조 의원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저는 야당이 169석이지 않습니까? 예, 무효가 지금 11표죠.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니까, 예. 아무래도 최소한 169표는 부결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 부결이 된 게 137표였거든요. 138인데요. 가가 138 아닙니까? 찬성이 139고 반대가 138입니다. 139고 138입니까? 예. 그러면 138이면은 이걸 169에서 138을 빼면은 31표가 예. 아마 이탈표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기권과 무효표임인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기권이 9표, 무효표가 11표인데요. 기권과 무효표가 결국은 저는 심리적 가결로 보고 있거든요. 체포동의안 예. 찬성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찬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심리적 찬성이라는 걸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다수가 이번에 국회의원의 이 불체포 특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게 국민적 여론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마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저는 응답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그러니까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의미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찬성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이 체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권 때문에 찬성했다. 이런 특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찬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무려 4,895억 원의 배임 혐의하고 예. 또 133억 원의 뇌물 혐의가 지금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국회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도덕성 이재명 자기 당의 대표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쭉 이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도 일부 야유가 있었고 또 예. 일부 주장들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노웅래 의원하고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또 많은 의원들에게 입장을 또 표현을 하고 예. 사실상 당론에 가까울 정도로 어쨌든 결집을 할 것이다. 모든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기권과 무효표가 나온 데 대해서
아마 좀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패닉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 향후 민주당의 그 모습들 진행 사항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국,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전국은 어떻게 흐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그 사실상 그 139대 138로 그 찬성표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당 대표로서의 그 권위나 그 위치는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예. 오늘 그 표결로만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사실상 그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당분간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아마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시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마 내년 총선 전략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는 의원들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당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표결을 봤을 때 예. 물론 제가 그분께 제가 상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지만은 이번에 나온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뭐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내려오는 것이 저는 그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와 또 별개로 이 만일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런 가정을 상정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 의원께서는? 그때도 오늘과 같은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차마 찬성은 던지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그 부결을 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 표심이 이제 무효표로 나타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무효표와 기권표를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 저는 가표로 보는 거, 찬성표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게 되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당히 좀 더 국민적 어떤 그 신뢰를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어떤 데미지들이 그런 손실들이 내년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한 달 전으로 민주당은 상당한 그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비대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대위 체제로 해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누가 유력한 포스트 이재명의 당을 이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황골 탈퇴 남은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쪽이 좀 유리해지나요? 하여튼 황골 탈퇴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전면을 다시 정비한다면 예. 그게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기회가 될 거고요.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반면에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중이니까요. 예.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변화를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민주당이 이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중인데
조 의원께서 판단하실 때 국민의힘의 전당도에는 환골 탈퇴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운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자는데 좀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고요. 저는 반면에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부르짖었던 그 3태 정치 개혁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네.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한 한 50명에서 100명을 줄여야 된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정치 개혁이었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제 그 두 번째 2태 개혁이고, 세 번째가 수백억 원씩 받는 그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 해서 제가 3태 정치 개혁 운동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께 그 눈높이에 맞는 환골 탈퇴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3태 정치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반응하고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좀 앞장서는 그런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국민의힘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관련 과정을 보면 사실 네. 이게 눈높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자녀분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좀 솜방망이 좀 처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교육위 소속이거든요. 예. 교육위에서 지금 3년째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고, 심지어 그 피해 입은 학생들이 저 조경태를 학폭의 지킴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너무 미온적이거든요. 왜 그렇죠? 왜 미온적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법안 소위 심사에도 아마 조경태 그 학교 폭력이 치고 나옵니다만은,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에 아주 좀 심각한 그 가해자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그 10년 동안 보존하자는 그 법을 제가 개정안을 제정해서 발의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야당 의원들의 그 어떤 반대에 막혀가지고 법안 그 심사 소위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정교조 출신의 그 국회의원, 야당의 국회의원이나 그 일부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청소년기, 성장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한 처벌 규정을 하게 되면은 성장기에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되는 가행 규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못 됐는데, 저는 그 학교 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저는 그 사회적으로 좀 격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그 야당 의원들이 여기 이 처벌을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될 뻔하다가 못된 분, 예, 정순신 못한 변호사. 분의 예. 어떤 자녀분 같은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교 폭력이 계속 날날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권에서도 미온적이고 또 정부도 미온적이니까 이게 이제 잘 건들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예. 심지어 지난 그 국정감사 때 뭐라고까지 질타를 했는가 하면은 학교 폭력은 그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각 그 학교마다 그 화장실이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그 표어를 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 꼭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게 일종의 사후 약방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잠깐 좀 떠들었다가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사가려지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YTN에서 라도 좀 이렇게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좀 캠페인도 좀 벌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어릴 때부터 이게 또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예,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그게 잘 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서 예.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예. 좀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죠. 제가 볼 때는 분명한 네네네. 범죄고, 네. 그리고 사실 그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은 이게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범죄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 부분으로 이게 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보면은 현행법이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교육부가 이걸 의무적으로 기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네. 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했거든요. 예. 그 틈새를 이제 아마 이 정 후보자 내정자가 아마 활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전학을 간다. 퇴학까지는 이제 이게 기록이 남지만은 퇴학 앞에 있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예. 강제 전학.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예.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거든요. 예.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학급 교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거 저는 5년으로 늘렸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전학을 갈 정도의 심각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2년이거든요. 예. 2년을 저는 10년으로 알겠습니다. 사회활동도 이렇게 좀 제재시켜야 된다는 제법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이번 네. 사태 때문에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사검증을 하면서 가지고 이게 기록에 남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문제, 이게 지금 5년 전에 5년 전인가 언제 보도가 한번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내용을 몰랐는데요. 그 KBS인가 거기서 예. 그 실명이 아니고 그냥 그 고위직 익명으로 아마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큰 사회적인 그게 안 나오고 지금도 보시면은 여러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면 거의 며칠에 한 문건으로 학폭에 대해서는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특정인을 크게 벌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학폭이 한 해에 수천 건, 수만 건이 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한 10분의 1로 줄이자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거리에 가면 담배꽁초가 하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벌금이 8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담배꽁초를 그 강력한 법규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예. 그걸 꺼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폭도 예. 최소한 10년간은 이걸 불이익을 줘야만이 어릴 때부터 학생들한테 국영수 잘하라가 아니고 나가서 너 아이 괴롭히지 마라라고 밥상머리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장해찬 후보와 이기인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딪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장해찬 후보의 과거 웹소설 내용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반대쪽에서는 이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을 꺼내면서 맞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그 청년이 좀 청년다워야 되는데, 그죠? 이 좀 가십거리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서 좀 청년답지 못한, 그 청년들은 사실 미래에 대한 정책, 또 비전,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지 나무 흠을 걸쳐가지고 막 서로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이런 그 공세, 이거는 청년답지 못하는 기성정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금은 청년 최고위원들 후보들은 좀 더 신선한 맛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대결 구도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 경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뭐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또 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